네, 어벤져 전략회의 7월 2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란 소식을 접했을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은 드랍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측해 드린 대로 지난주 중에 뭔가 어떤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은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직은 이제 임기까지 계속 이제 유지하겠지만 일단 민주당 후보로서의 어떤 직위는 일단 사퇴를 했고 아마 조만간 이제 대국민 선명을 통해서 이제 공적 입장을 밝힌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제 이 건강 문제, 이 인지력 문제 또 나이 문제가 결국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 TV 토론이나 이런 장면들 보셨겠지만 어떻게 저런 분 가지고 이게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막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 트럼프는 총탄에 맞아도 뭐 거뜬히 살아나는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보이니까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모두가 다 돌아서고 결국은 이제 본인도 코로나에 걸리면서 사퇴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대부분 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든지 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사퇴를 처음부터 했었는데 지금 뭐 8월 19일 날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앞두고 그만뒀다는 것은 굉장히 미국 지금 대선 국면이 혼돈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저 다음 달이면 전당대회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 마음만 먹고 그냥 고하겠다면 고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여론, 그러니까 압력, 개인적 압력, 뭐 직원 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몇몇 매체들의 분석에 의하면 마지막에 결정적인 역할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바이든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큰손 기부자들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보니까 뭐 바이든이 사퇴하고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뭐 지명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뭐 수백억 원이 또 모였다고 그래요. 600 몇십억인가.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어마어마한 대선판이 참 재밌는 곳입니다만 네. 여하튼 하여간 바이든이 못 먹어도 고하면 무난하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별의별 뭐라도 수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냈던 입장문에 보니까 당과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결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바이든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본인이 한번 힐러리한테 양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뭐 푸틴 대통령이라고 그러진 않나. 이게 좀 본인의 인지 능력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들 아마 이제 이렇게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교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제 트럼프에 되겠느냐. 또 그래서 이제 미셸 오바마가 또 뭐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아마 미국 그 전당대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000명 넘는 대의원들이 확보가 돼 있고 이 대부분 대의원들은 이제 바이든 쪽에서 이제 사람인데 문제는 거기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누구한테 투표를 할 수 있죠. 어디다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리스한테 투표를 해서 과반을 넘으면 후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바이든이 모아놨던 정치자금 이걸 다 해리스가 쓸 수가 있다고 그래요. 뭐 수천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좀 붐을 일으켜서 좀 뽑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론도 있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좀 뭔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예사롭지 않은 게 아까 오바마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가 바이든 사퇴 성명을 접한 후에 바이든은 최고의 애국자다 하면서 네. 해리스의 해자도 안 꺼내거든요. 그렇죠. 그걸 안 꺼내는 게 이게 의미심장한 지금 현종님이 얘기한 그런 대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카밀라 해리스는 아프리카계 그 아버지와 네.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흑인이면서 또 아시아계이기도 한 네네. 뭐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흑인이고 아시아계라지만 그 집안은 아주 초 엘리트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대중적
뭐 호감도나 이런 점에서는 미셸 오바마보다 못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본인의 정체성은 흑인이라고 해서 그랬지만 사실 반반 아닙니까? 오바마 네, 그렇죠. 대통령도. 네, 예, 맞습니다. 반반인데 근데 이제 그 미셸 오바마는 완전히 오리지널 100% 흑인이죠. 근데 그 미셸 오바마가 워낙 그 재임 시절에 잘했고 네. 또 이렇게 대중의 뇌리에 남는 그들은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뭐 높게 가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명언을 남긴 게 있어갖고 저는 오바마가 바이든 사태 성명을 접하고 바이든을 지켜 세우면서도 해리스 얘기를 안 해준 대목, 그 대목이 좀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네. 참 이 선거라는 게 모릅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극적으로 또 뭔가 되치기를 할 수 있는지 사실 미국이라는 데는요. 우리와 좀 달리 이게 중도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주들이. 그 선거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이 소수의 어떤 이 스윙 보터들 요 사람들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이제 앞으로 한 4개월 남은 민주당의 행보에 따라서 결국 결정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이걸 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선이란 게 우리도 이제 앞으로 2027년에도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우리가 또 입장을 쳐야 될지 그런 게 주목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 동반 상승을 했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요. 34.5%, 지난주에 비해서 2.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마 이 이유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를 했잖아요. 네. 뭐 외교적인 성과 또 경제적인 성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42.1% 해서 지금 보니까 4.1%포인트가 올라갔는데 네. 반면 민주당은요 33.2%로 1.8%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요. 저게 이제 지난주 대비 아닙니까? 네. 근데 2주 전 대비해서도요. 2주 전 대비 때 어떻게 됐냐면은 36이었어요. 국민의힘이. 네. 근데 지난주에 38로 2% 올랐는데 요번 주에는 또 4.1%까지 오른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요. 2주 전에 38이었어요. 그러니까 38대 36으로 2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2% 까여갖고 36으로 내려앉더니 요번은 더 까여갖고 33.2로. 그래서 국민의힘 42.1대 33.2니까 이제 오차범위 바깥으로 지금 벌어진 참 이런 건데 2주 사이에 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요인은 그 24조 체코 원전 수주로 설명이 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이 진흙탕을 넘어서 뭐 시궁창 전대다 뭐다 대국민 혐오다 뭐 막장극이다 뭐 하면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모바일 투표도 이제 김기현이 될 때 대비 좀 낮았잖아요. 네, 투표율이. 맞죠. 네. 그런데 왜 당 지지도는 올라가는가? 저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 몇몇 분들한테 좀 귀동냥을 해보니까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겠는가?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거하고 기술적 요인으로는 요새 이제 그 여당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많이 돌고 뭐 하니까 네. 아무래도 여권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받는다? 응하니까 또 저런 결과가 기술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을 들었습니다. 자, 이 민주당 지지율의 어떤 이 하락에 아주 1등 공신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 아주 그 요즘 잘하시고 계십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요즘 뭐 10분 퇴장 뭐 등등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데 자, 지금 국회에서는요. 정청래 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5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5만 명이 넘었었고 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또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법사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이게 오늘 10시 반 기준으로 5만 1,857명이 이제 해서 5만 명 이상이면 이거 답변을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넘어갔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랬더니 정청래는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이것도 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한번 열어보시죠. 어떻게 되나. 요즘 뭐 보니까 정청래가 참 이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저 민주당 지지율 깎아먹는데도 나름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정청래가 본인 저거 청문회 열면 사유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재척 사유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본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는 본인이 기피를 해야 돼요. 기피를. 네. 회피를 해야 돼요. 그럼 본인이 사유를 못 보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저 10분 나가. 10분 나가 있어. 정청래와 한마디 하려면 또 나가. 나가 있어 10분 동안. 손 들고 있어.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내에 있는 지금 청와대 부근입니다. 청와대 부근에 있는 경호처에 있는 그 소유 건물에서 어제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넘어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게 아마 사전에 보고가 안 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허가 없이 이 사전에 어떤 허락 없이 이 진행이 된 조사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나타내고 아마 거치 문제까지 지금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중앙지검장이 일단 이장수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거치 문제를 결정할 모양인데 지금 검찰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내일입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ARS가 안 온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댓글에. 그러니까요. 그 ARS가 안 오는데 그거는 하여간 저희 한동 캠프 거기 전화를 좀 주시면 나름대로 캠프 진짜- 전화번호를 어떻게 좀 알려주셔야죠. 캠프 전화번호가요. 네. 좀 우리 진행하고 감독님 계시면 저기 댓글에 나중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댓글 상단에다가 캠프 전화번호를 주시면 혹시 전화 안 오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왜 안 오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 하고요. 지금 일단 전당대회 상황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거의 뭐 제가 보니까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많은 조사예요. 이게 지지율이. 그때 이른바 체육관 선거할 네, 때. 체육관 선거보다. 네. 자, 근데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걸 뭐 거의 쓰레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뭐 메시지 팀장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아마 조금 완주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